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날로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엄청 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무리해서 뺐죠. 그쵸. 건강 때문에. 몇 킬로 빠지셨어요? 지금 한 21kg, 2kg 뺀 것 같아요. 근데 막 부대찌개 하고 곱창전골 하고 저기 순댓국이 둥둥 떠다녀요. 소주하고 막. 한번 같이 드시러 가시죠. 저 치팅데이. 치팅데이 맞아요. 네. 전 10킬로 뺐는데 21킬로라니 참 대단하네요. 훈남에 모델 요즘 뭐 CF도 찍으시고 아닙니다. 아주 막 전성기신데. 아닙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네. 빨리 말하면 궁금하네?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인데, 오늘 첫 편으로 어디 나와서 찍는 처음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영광이네요, 않아서 저희가 했는데 너무 멋진 스튜디오. 그러니까 정말 김영석 작곡가님 대가의 스튜디오에 와 있어서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 코너의 이름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궁금한. 내 뇌, 내 뇌. 그러니까 My Brain, Your Brain인데, 이거를 보통 빠르게 말하면은 내 뇌, 내 뇌. 네네네네. 네, 네, 네네네네 네, 1편. 네. 맞습니다. 오케이. 나의 뇌, 너의 뇌. 네네네네 1편은 김영석 작곡가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번 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제일 먼저 질문, 뇌와 네.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인간의 뇌가 30% 이하로 쓰고 있다. 10%라고도 하고, 진짜? 그렇죠? 영화 루시에도 맞죠. 나오죠. 최고였죠. 맞아요. 릭배송 감독. 룩배송 네, 너무 좋아하죠. 네. 그렇죠. 예전에 킬러 그쵸. 나왔던 그 네, 레옹, 네. 킬러 레옹 때부터 네, 레옹 유명했던 때부터. 그 룩배송 감독의 영화에도 나왔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진짜? 뇌를 10%만 쓰고 있냐? 예.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아니구나.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뇌에서 10%를 어디까지가 10%를 측정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다른 뇌의 부위를 쓰고 있고 전체를 쓰고 간에, 있어서. 온에, 손에, 대뇌 뭐 이런.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서 뇌 전체를 다 쓰고 있어서 우리가 몇 %만 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요. 쓰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뭐 다 쓴다고 잘 쓰는 게 또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필요한 스팟. 그렇죠. 필요한 뇌의 그 활성화를 끌어내야 되는 건데 요새 그런 말도 아세요? 혹시 1절, 2절만 하고 너무 선을 넘지 말아라를 뇌절해라라는. 뇌절해라. 네, 아세요? 뇌절하지 마라. 뇌절하지 뇌절하지 마라. 제가 또 뇌절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근데 뇌절해야죠. 뭐 인생 뭐 뇌절하는 맛도 있어야죠. 컴퓨터랑 비슷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컴퓨터도 100% 용량이 다 차면 이렇게 디스크 조각 모음 조각 모음하는 거. 그런 것처럼 네. 뇌도 불필요한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에 조각 모음할 수 있는 조각 모음을 매일 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가 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억과 배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그때 이제 뇌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모을 거 모으고 이렇게. 저는 조각 모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주 해서 건망증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잘 때 렘 수면일 때 그걸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사이클이 쫙 돌아가면은 그 뇌에서 액이 나와가지고 쭉 청소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잘 자는 게 중요해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고 잠을 못 자면은 이 뇌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는 것처럼 마치 어딘가 쓰레기 못 버리면 도시가 정말 병들고 냄새 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뇌도 이렇게 잠을 못 자면은 청소를 못 하는 게 하나고 또 다른 조각 모음 방법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 명상. 명상. 그러니까 요즘 제가 좀 명상에 꽂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신 스님 대상으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달라이 라마의 제자를 데리고도 한 적이 있고 그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를 100%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감정이 올라오게 했다가 내려가게 했다가 특정 생각을 버리고 싶으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조계종 스님 한 분하고 독일하고 한국을 원격으로 연결해서 이게 아마 아트센터 나비에서 했었던 퍼포먼스 같은데 연결을 했는데 라이브로 막 베토벤을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스님이 그 막 베토벤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정, 절대 평정으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뇌파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음악을 듣는데 뇌파가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감정에도 동요받지 않고 소리에도 전혀 신경이 없고 마치 넓은 평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무상무념, 무아지경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해서 뇌과학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막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 보고 막 무서운 사진 보면 그거에 반응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 오래 명상하신 분들은 나의 모든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비우고 뇌에 좋은 게 명상이라고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저야 뭐 깊은 명상이나 이렇게 전문가적인 명상은 아니어도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몸에 네네네. 힘을 빼고 뭐 빛이 오고 뭐 내가 우주 밖으로 나가 이런 것들을 쭉 상상이죠. 일종의 명상이라기보다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꽂힌대요. 자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에 꽂혀서 네네네. 명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도 명상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뭐랑 좀 느낌이 비슷했냐면 제가 몰입해서 곡 쓸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최근에 영화 소울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영화 소울 너무 좋은데 어. 거기에 이제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몰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몰입이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영화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몰입하는 순간 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곡을 쓰다가 그쵸. 이제 그 순간이 사실은 호르몬은 뭔지 모르겠어. 도파민인지 뭐 엔돌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느낌이 이 작곡가의 직업을 못 놓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연구했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칙센미하이 박사님이라고 플로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정말 몰입해가지고 주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뇌 자체가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 연구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통하겠죠. 뭐 그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들, 명상을 통해서 혹은 작곡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몰입을 통해서 맞아요. 그게 다 어떤 하나의 뭘로 갈 텐데 서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에 또는 하나의 선율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영역들은 잠깐 동안 끌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장치가 아마 그렇죠. 주어질 거고. 스위치를 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곡 쓸 때도 스위치를 꺼야지 곡에 몰입하거든요.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 스위치를 켜놓으면 그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스위치를 꺼요. 심지어 어떤 장르, 예를 들면 댄스 장르와 발라드 장르가 네네네네네. 있다. 그러면 발라드 스위치를 켜요.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혼자. 네. 뭐 댄스 장르 때 댄스 스위치를 켜요. 이걸 잊어먹어야 되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신다는 거는 본인의 뇌에 대한 컨트롤, 자기 제어가 잘 되시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죠. 아니, 그 아웃풋이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작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살면서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님이시고 워낙 많은 곡들을 썼으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말씀도 하셨는데 유난히 힘들고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텐데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기력한 상태를 못 빠져나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우울해지는 힘든 시기가 작곡가님도 있으셨죠. 있죠. 저는 재작년에 정말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한 30대 초반 요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좀 왔었고요. 네. 우울증이라는 게 무기력증을 동반하잖아요. 동반하죠. 그래서 조울증까지는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기들이 있었죠. 그 시기에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어떤 게 힘이 일단 됐나요? 뭐 델피졸과 일단 약물 치료, 농담이고 예, 그 약물 치료도 받았으니까. 약물 치료도 받았고, 근데 결국에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결국 음악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물론 친구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그 힐링도 있겠지만 음악을 할 때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장 듣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곡을 쓰거나 뭐 하여튼 몰입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한마디였어요. 몰입하면 네. 다른 게 가벼워진다. 내가 뭔가에 몰입하면 다른 거는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 나의 중심을 찾는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힘과 다시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렇죠. 한 가지를 찾아서 몰입하게 되면은 그걸로부터 힘을 얻는다. 이게 요즘 우울증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셜 네트워크나 뭔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날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를 내가 내 안에서 찾아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반응. 그쵸. 딴 사람들이 날 뭘 좋다고 해주나, 내가 어떻게 보여야 딴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쪽에만 신경이 가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힘들지 않나. 맞아요. 그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면 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투영되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관음증이나 노출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SNS의 그 어떤 하나의 또 괴를 같이 하는 증상일 텐데 그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찌 보면 장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네네. 훨씬 그러한 좀 타격을 많이 스스로 느끼죠.
특히 연예인은 더 할 거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곡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혹은 내 안으로 더 들어가는 어떤 행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치유로서 꼭 필요한 거 아닐까. 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 나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뇌가 또 쉬는 거고. 저는 힘들 때 멍하니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멍하니 있어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요. 멍 때리기. 예, 멍 때리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무념무상의 상태, 약간 뇌를 비운 상태.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뇌 연구자들 중에서는 마인드 원더링, 데이드리밍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놔두는 그런 상태들을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도 마찬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지만 어느 순간에 멍해지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내가 그냥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게 스스로를 아니라 관찰하는. 그냥 스스로 관찰하는 그게 가장 큰 모험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은 내 자신을 내가 관찰하는 것. 스스로 관찰하는 연습이 또 사실은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명상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관찰하는 연습을 또 그 명상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뇌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나요?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고 해요. 소통. 그러니까 보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80년 넘게 그랜트 스터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가를 봤더니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고 각각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언제라도 전화해서 이야기도 터놓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서클이 있을 때 그게 돈이나 교육 수준이나 뭐 지역이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았던 경험의 기억과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베풀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을 생각하는 거죠. 살도 빼고 건강.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뇌의 카파도 올라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식습관과 운동하고 이러면 이제 뇌가 좋아지는데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살피고 나를 관찰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하게 내 감정을 스스로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화병. 화병.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병이 쌓이고 쌓여서 몸의 병이 되는 병인데 일종의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마음이 아프다 못해서 몸이 아픈 상태인데 스스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몸이 아픈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불감증 그러다가 이제 마음하고 몸이 하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몸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병들이 생겨나고 맞아요, 아프고 화병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단계까지 안 가려면 매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내 몸은 어떤 상태구나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 그걸 알 줄 아는 스킬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요게 잘 이루어지면 또 뇌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그 어떤 연대라는 게 다 깨지고 개인화되고 그러니까 디지털화되고 접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특히 그런 말씀하신 소통과 멘탈에 대한 관리들, 소통하고 건강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화두일 것 같고 실제도 지금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앱에 그 아이폰 그 앱 중에 상위 10위권 안에 든 게 거의 다가 명상 힐링 앱이라고 해요. 또 잠들 때 듣는 음악을 듣는 또 예, 컨텐츠도 수면. 인기고 예, 수면.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쪽에 조금 그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힐링의 음악들, 자연 소리와 함께 맞아요, 힐링 맞아요. 음악들 같은 거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되게 반응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공짜로 그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또 내 음악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업들 혹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